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시장 먼저 한번 볼게요. 오늘 굉장히 좋았어요, 시장이.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은 계속 좋다 그랬죠. 코스닥은 계속해서 이제 그냥 좋음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21선을 안 깨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가에 5일선을 올라탔다 그랬죠. 이렇게 된다라 그러면은 추세 자체가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얘의 가장 큰 이제 핵심적인 구간은 요 구간입니다. 요 851포인트 정고점이죠. 이 정고점을 좀 뚫어준다라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900포인트 이상까지도 충분히 우리 코스피가 최근에 정고점을 뚫고 2400포인트를 뚫고 계속해서 좀 상승을 보여주는 것과 같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고점을 또 다시 뚫어주고 900포인트를 뚫어주고 계속해서 좀 상승을 좀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면 우리는 코스피에 있는 종목을 사야 하느냐 코스닥에 있는 종목을 사야 하느냐 지금 시장 수순이 이래요. 시장 순서가 삼성전자, SK도 마찬가지. SK 하이 얘네가 움직이고 나서 당연히 얘네 이제 대형주 가장 시총이 높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오늘도 엄청난 급등세가 좀 나왔고요. 그쵸? 거래량도 어마무시하게 붙었어요, 오늘. 그러고 나서 이제 코스피가 움직인다 그랬죠. 코스피. 그러고 나서 이제 코스닥이 움직여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코스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야 하느냐, 아니면은 주가가 아직까지도 못 올라가고 있고 바닥에 있는 코스닥을 사야 되냐? 당연히 코스닥을 사야겠죠. 코스닥을 매수해야 한다. 뻔한 겁니다. 코스닥 시장은 무조건 코스피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TV나 많은 매체들에서 코스피를 주로 다루지 코스닥을 주로 다루진 않죠. 코스닥이 지금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당연히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매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수급입니다. 정말 좋아요, 수급이 오늘. 자, 거래소 쪽은요, 기관이 팔기 시작했어요. 저번 주까지만 해도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샀습니다. 근데 오늘 월요일 딱 되니까 기관이 팔기 시작해요. 외국인만 사고 있죠? 외국인 뭐 사고 있을까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것만 사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 그 다음 코스닥을 보니까 어라?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제는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개인들 매도세가 저번 주까지만 해도 거래소 쪽이 많았는데 오늘은 코스닥 쪽이 많습니다. 이 말은 즉 뭐냐?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사가지고 버티다가 도저히 내 종목이 안 가. 안 가고 이제 거래소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팔고 뭘 사야 된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사야겠다. 왜? TV에서 계속 떠들어거든요. 뭐 삼성전자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뭐 거래소는 뭐 4,000포인트까지 뭐 3,000포인트 뚫으러 갈 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 엄청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개인들은 혹한 거예요. 이제 그쪽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싹 돌리면은 외국인하고 기관은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사서 코스닥 끌어올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 주체가 오늘 됐었던 게 사실 OLED 쪽하고 반도체 쪽이었어요. 오늘. 그쵸? 오늘 보면은 OLED 쪽 SK 머티리얼, 워닝 머티리얼즈, STI, 디바이스 ENG, 워닝 IPS, 영호 DSP, SFA 다 이쪽에 있는 종목들. 오늘은 OLED 쪽하고 반도체 쪽 장비 관련돼 있는 종목, 소재 관련돼 있는 종목들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전기차 관련돼 있는 종목들 빠졌던 게 또 불났어요, 전기차에. 제가 아직까지도 전기차를 안 들어가고 있는 이유고요. 조금 더 눌림 나오면 이제는 서서히 또 전기차도 분할 매수를 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쪽하고 단기성 테마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들어갈 생각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까지는 굉장히 재미가 없었어요, 시장이. 그동안 많이 이탈되고 빠졌었던 신규 상장주였던 종목들, 뭐 피플바이오라든지 뭐 아타머 사이언스, 그다음 뭐 소마젠, 요것도 신규 상장주죠. 소마젠. 요런 것들의 이제 상승세가 굉장히 최근에 이제 들어지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아시아나항공, 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라는 이제 확정이 딱 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항공이나 뭐 에어부산, 제주항공, 뭐 요런 이제 항공주나 관광주들이 따라서 같이 올라갔는데, 제가 봤을 땐 단발성 이슈예요, 얘네들. 왜냐면은, 뉴스가 나왔어요, 이미 이제. 확실하게 확정이 났습니다. 인수를 한다. 8천억 인수한다고 확정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소멸되기 시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 뭐 거래량이 붙어서 단기적으로 좀 더 올라가 줄 수는 있는데 이제 계속 막 올라가면서 또 막 뭐 역사적 신고가를 뚫고 막 그러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얘네들은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최근에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주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알려드렸다시피 주말에 어떻죠? 코로나 확진자가 이틀 연속 지금 200명 이상입니다. 한국도. 그 다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줄지를 않아요.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 병원도 없어가지고 비닐하우스에서 환자를 진료를 하고 입원을 시키는 그런 사태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3차 유행을 피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오늘 진짜 항공주들 다 매수해놓고 지금 아침에 팔고 나서 급등하니까 조금 머리가 아프고 뒷골이 땡기긴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만 주식은 항상 대응을 하는 게 우선적인 거기 때문에 뭐 대응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결과가 좀 좋지 못했던 것 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또 눌림 나오면은 또 다시 사가지고 연말에 또 연말 연초에 이제 컨택트 관련돼 있는 종목들 또 올라갈 때 그때 사서 복수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쵸? 그때 뭐 사서 막 20% 30%또 먹으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진핑 방안에 대한 이슈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탈 신소재, 뭐 이츠한불 이런 종목들 오늘도 좋은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런 종목들까지도 시진핑이 방안을 했다, 한국에 했어요. 날짜가 잡혔어. 그러면 그 날짜 전에 팔아야 돼요. 왜냐면 날짜가 나온 거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근데 날짜가 지금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돼 있는 종목들, 뭐 아까도 이제 인글루드랩 이런 것들 뭐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것도 화장품 관련주예요. 이런 것들을 좀 눌림이 나왔을 때 이제 관심을 갖고 좀 매수를 좀 해볼 생각이고요. 이런 것들도 로켓 검색기도 나왔죠, 지금 화살표가. 아무튼 시장 상황은 지금 코로나에 대한 악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뭐 시장에서 크게 뭐 나올 만한 것도 없고, 코로나라는 것도 사실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습 효과죠. 학습 효과가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뭐 확진자가 증가를 해도요, 별로 크게 뭐 시장에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 또 언택트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 말고 뭐 IBM넷, 메가MD, 뭐 이제 교육 관련돼 있는 원격 교육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마스크는 좀 보지 마세요. 마스크는 지금 이제 너무 공급 과잉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쪽은 좀 보지 마시고,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집안에서 있었을 때 이제 주식시장을 코로나 때 겪어봤잖아요. 그때 올라갔었던 종목들을 일시적으로 좀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YBM넷이나 메가MD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노려야 되고,